서울 강남 한복판.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구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은행 지점. 한산한 평일 오후치고는 유난히 북적이는 분위기였다. 맞은편 건물에서 갓 점심을 마친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걸어 들어오고 고객 응대 창구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류를 꺼내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 사이로 조금은 낡아 보이는 손가방을 든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입장했다. 이름은 김말순, 75. 서울 마포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탈고인 평범한 노년의 여성이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가까운 은행에 들른 것뿐이었다. 계좌 정리도 할 겸 곧 명절이 다가오니 작은 기부라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런 일상은 그녀에겐 오랜 습관이었다.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하루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익숙한 VIP 창구에 앉아있는 얼굴이 낯설었다. 수년간 그녀를 반겨주던 박지영 계장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한 젊은 직원이 자판을 두드리며 앉아있었다. 조금은 무뚝뚝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직원은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이곳은 VIP 고객 전용 창구라며 일반 고객은 저쪽 창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말수는 당황스러웠다. 30년 넘게 이 은행을 이용하면서 줄곧 이곳에서 상담을 받아왔다.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던 예전 직원들과는 다르게 이 젊은 직원은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다. 목소리를 조금 낮춰 설명하려던 찰나 직원은 다시 한번 말을 끊었다. 지금 손님이 많아 바쁘니 일반 창구로 가달라는 말과 함께 말수는 말문이 막혔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고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고개를 돌리니 옆자리에서는 수트 차림의 중년 남성이 따뜻한 커피를 받으며 친절한 상담을 받고 있었다. 누군가는 환대받고 누군가는 배제당하는 그 풍경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설명도 통하지 않는 벽 앞에서 말은 무력했고 논리는 필요치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를 천천히 떠났다. 은행 안을 채운 에어컨 바람은 서늘했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햇살은 아무런 온기를 전달하지 못했다. 은행을 나서며 그녀의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은 단 하나였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평가받은 것일까? 단정치 못한 차림? 값싸 보이는 가방? 주름이 깊어진 얼굴? 그녀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지난 수십 년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이루어 왔는지. 집으로 향하는 길은 낯익지만 낯설게 느껴졌다. 강남의 빌딩 숲은 여전했지만 오늘따라 그 모든 풍경이 멀게만 느껴졌다. 머릿속에서는 과거가 필름처럼 지나갔다. 남편과 함께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던 첫 투자, 매년 묵묵히 적립했던 예금 통장, 보험 그리고 몇 채의 임대용 오피스텔. 화려하진 않았지만 모든 자산은 정직하게 모은 것이었다. 그녀가 VIP 창구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거만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의 상징이었다. 고객의 외모나 말투가 아니라 관계와 이력으로 존중받는 공간이 바로 그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신뢰가 무너졌다. 어떤 설명도 통하지 않았다. 시스템의 실수가 아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그날 저녁, 말수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마치고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마음 한켠이 무거웠고 생각이 자꾸 되돌아갔다.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늙었기 때문일까? 아님 더 이상 기억해주는 직원이 없기 때문일까? 그러나 곧 그녀는 마음속에 조용히 대답을 남겼다. 아니다. 잘못은 그들이 한 것이다. 나의 가치는 그들의 시선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시간과 삶이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온 증거였다. 그녀는 그날 밤 긴 시간을 들여 통장을 꺼내보았다. 수많은 숫자들, 거래 내역, 이자 기록. 그것들은 단순한 돈의 기록이 아니라 삶의 무게와 일상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이 돈을 더는 그 은행에 맡기지 않겠다고. 말수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 적이 없었다. 그저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가졌을 뿐이다. 하지만 오늘 그 기대는 부서졌고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더 이상 침묵하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그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들은 아직 모른다.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르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김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몸은 피곤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익숙했던 공간에서 낯선 대우를 받았던 낮의 기억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눈을 감았지만 쉴 수 없었다. 은행 안의 대기열, 직원의 무표정한 얼굴, 옆자리 고객의 웃음기 섞인 대화.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되감기처럼 반복됐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오래된 전화기를 들었다. 미국에서 일하는 아들에게 안부 전화를 먼저 걸기엔 좀 이른 시간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대로 잊을 수는 없었다. 지난 30년간 자신이 쌓아온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에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느꼈다. 점심 무렵 아들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말수는 담담하게 전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한 단어, 한 문장마다 조심스러웠지만 솔직했다. 아들은 놀라고 분노했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했다. 화내지 말라고 했다. 그 대신 마음속에 있던 결심을 꺼냈다. 다음날 은행에 가서 모든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그렇게 할 건지. 말수는 대답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이 없으면 그곳은 더 이상 맡길 가치가 없다고. 아들은 곧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이건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었다. 자식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존엄을 지켜야 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장롱 속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준비했다. 새 옷은 아니었다. 하지만 세탁과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고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옷이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단 하나였다. 그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저녁이 되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지나쳐온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다른 감정이 스며들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누군가가 변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 한밤중에 그녀는 작은 금고를 열었다. 남편과 함께 첫 임대 계약을 따냈을 때 받은 서류, 오래된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통장 몇 건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삶의 모든 흔적이 담겨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매해 빠짐없이 자산을 정리하고 손수 관리해왔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된 통장 속에 기록된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152억 7천만 원.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며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자산을 상상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한 노력, 그리고 묵묵한 인내의 결과였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사회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돈을 맡길 곳을 바꾸는 것이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곳, 자신을 한 명의 고객이자 사람으로 존중하는 곳으로. 그녀는 작은 수첩에 내일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오전 9시에 은행에 도착할 것, VIP 창구에 가서 통장을 보여줄 것, 계좌 이체를 요청할 것, 대기 시간이 길어도 기다릴 것,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모든 과정은 침착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일 은행은 분명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이 만든 문제였고 그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결정을 실현할 뿐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먼 데서 기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창을 닫고 등을 돌렸다. 오래된 거실, 낡은 책상, 그리고 빛바랜 가족 사진이 놓여있는 공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역사였고 자부심이었다. 내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설 준비는 이미 끝났다. 이젠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필요한 건 오직 한 걸음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말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전철을 타고 강남까지 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마음가짐이 달랐다. 긴장감은 없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한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제 미리 준비해둔 서류와 통장을 작은 가방에 담았고 손에 들린 수첩에는 절차대로 해야 할 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들어섰다. 아직 이른 시각이라 손님은 많지 않았고 분위기는 한산했다. 어제와 같은 VIP 창구에 걸음을 옮겼다. 어제 자신을 쫓아냈던 그 직원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직원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어렴풋이 묻어 있었지만 말순의 얼굴은 평온했다. 직원은 그녀를 보자 처음엔 눈을 피하다가 이내 시선을 마주쳤다. 순간 머뭇거림이 있었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말투로 VIP 고객 전용 창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엔 말순이 먼저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통장의 무게는 단순한 종이 이상의 것이었다. 직원은 마지못해 컴퓨터에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몇 초가 흐르고 화면에 떠오른 숫자를 본 순간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고개를 들고 그녀를 다시 바라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서 뭔가를 중얼이며 자리를 떴고 곧 지점장이 나타났다. 중년의 남성이었고 이름표에는 지점장 이재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재훈은 상황을 파악하고 빠르게 태도를 바꿨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무슨 일로 오셨는지를 물었다. 말수는 조용히 말했고 대화는 길지 않았다. 그녀는 전액 인출을 원한다고 했고 다른 은행으로 옮길 예정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재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상품 변경이나 특혜 조건을 제안했지만 말수는 그 어느 것도 바라지 않았다. 단지 이곳에 더 이상 자산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이재훈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지점의 VIP 고객 중 상위에 드는 인물이 갑자기 자산을 모두 빼겠다고 하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절차상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예약이 필요하다는 말을 꺼냈지만 말수는 단호했다. 오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달라는 요구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점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주변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은행 내부가 갑자기 바빠졌다. 한쪽에서는 전화가 연이어 울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서류를 준비했다. 손님이 적던 공간이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찼다.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책임감이 그들 모두의 얼굴에 떠올랐다. 말수는 대기 공간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고 은행 로비는 갈수록 부산해졌다. 직원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수시로 그녀를 힐끗 바라보았다. 숫자가 사람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단 하루 만에 같은 사람이 전혀 다른 취급을 받는 역설적인 장면이었다. 이재훈 지점장은 본사에 연락을 취했고 VIP 고객 관리부와의 통화도 진행되었다. 말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실수가 아니라 무관심과 선입견이 만든 결과였다. 서류가 준비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그녀는 주변 풍경을 조용히 살폈다. 다른 고객들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응대받고 있었고 그 틈에 자신의 존재가 조금은 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랐다. 오후 1시가 가까워졌을 때 본사에서 한 중년 남성이 도착했다. 김성태라는 이름표가 붙은 그는 VIP 고객 관리부장이라 소개되었다. 그는 서둘러 이재훈과 이야기를 나눴고 곧 말순 앞에 나타나 정중하게 사과했다. 어제의 응대가 큰 실수였음을 인정했고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말순의 대답은 간결했다. 필요 없다. 단지 자산을 옮기고 싶을 뿐이다. 김성태는 당황했지만 말순의 태도는 확고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선택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모두가 느꼈다. 지점 내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출 서류는 마무리 단계였고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보안 절차도 강화되었다. 말수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 존재감은 어느 누구보다 무거웠다. 지점장은 다시 한번 부탁했다. 마음을 바꾸지 않겠느냐고. 본사에서도 특별히 신경 쓰겠다고.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돌렸다. 이미 끝난 관계였다.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의미가 없었다. 오후 3시 마지막 사인과 함께 계좌의 모든 자산이 다른 은행으로 이체되었다.
말수는 고요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를 향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다. 자신이 선택한 존엄을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김말순이 은행문을 나서자 강남의 오후 햇살이 거리 위로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새로운 은행의 안내 서류가 담긴 봉투를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가방은 가벼웠고 마음속 무게는 한결 가벼워졌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은행과의 인연이 끝났다는 사실이 아쉽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번 선택에 대해 후회는 없었다. 은행 로비에 남겨진 직원들의 표정은 서로 달랐다. 지점장 이재훈은 창백한 얼굴로 뒷모습을 바라봤고 직원 박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로 돌아갔다. 고객을 몰라본 실수의 대가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두가 실감하고 있었다. 고객 한 명이 아닌 신뢰 하나가 사라진 순간이었다. 본사에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김말순의 이름이 적힌 내부 문서가 임원진 회의실에 전달되었고 곧바로 관련 부서들이 긴급 소집되었다. VIP 고객 이탈이라는 문구가 모든 보고서에 굵은 글씨로 쓰였고 회의실 안은 일시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 전체의 허점이 드러난 것처럼 느껴졌다. 이재훈 지점장은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고개를 떨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본사의 김성태 부장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자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김말수는 상위 0.1%에 해당하는 고객이었고 한 명의 고객이 아니라 은행에 체면을 걸고 관리하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녀의 존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복장 하나로 판단한 젊은 직원의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인 관계를 무너뜨린 것이었다. VIP 고객이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다. 그 시각 김말수는 새로운 은행의 VIP 전용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 앞에 앉은 담당자는 연륜이 느껴지는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한 문장도 허투루 하지 않았고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일관되었다.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지금까지 어떤 자산을 운영해왔는지 숙지한 상태로 상담을 진행했다. 김말수는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담당자는 그녀의 말을 기다렸고 빠르게 반응하며 신뢰를 쌓아갔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고객의 시간과 경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졌다. 그곳엔 판단이나 선입견이 없었고 조용한 배려만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난 30년간의 금융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신입 시절부터 매년 설날 전에 전화로 인사를 주고받던 박 회장,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부동산 대출을 받으러 갔던 날의 긴장감, 정기예금 만기 알림을 직접 받으러 갔던 그 기쁨.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그중 오늘처럼 뚜렷한 감정은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되뇌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단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선택은 때로 한 사람의 조용한 결정에서 비롯된다는 것.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지하철 안에서 젊은 부부와 아기를 바라보았다. 한 아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부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평범한 장면 속에서도 그녀는 무엇인가를 느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을 대하는 기본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강남의 은행은 여전히 분주했다. 내부 시스템은 긴급 점검에 들어갔고 고객 응대 매뉴얼은 다시 검토되었다. 박지연은 자리를 비운 채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고객 응대 교육 자료와 내부 메모가 놓여 있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 김성태 부장은 본사에 돌아가면서 회장실에 직접 보고서를 올렸다. 그 안에는 김말순 고객님 사례,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더 이상 단순한 지점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신뢰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 그리고 그것을 잃었을 때 생기는 파장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느끼고 있었다.
그 사이 인터넷에선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강남은행 VIP 고객을 몰라보고 쫓아낸 사건, 할머니 차림의 고객이 150억을 인출한 사연 등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기사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그 내용을 공유하며 분노와 공감을 동시에 쏟아냈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담들이 이어졌다. 나도 등산복 입고 갔다가 무시당했어요. 외모로 판단하는 시대는 끝나야죠. 할머니 멋지십니다라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누군가는 말순의 결단을 조용한 저항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진짜 VIP의 품격이라 불렀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조용히 일어난 변화의 물결이 세상에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명의 평범한 노인이 있었다. 이름도 말도 크지 않았지만 그 선택이 전한 메시지는 어느 누구보다 강렬했다. 다음날 아침, 김말수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작은 정원을 정리했다.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이야기를 아직 직접 보진 않았지만 손자가 보내준 메시지를 통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와 커뮤니티 반응은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번졌다. 익명 게시물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포털 메인 뉴스로 확장되었고, 다수의 언론사들이 이를 인용 보도했다. VIP 고객을 몰라본 은행, 하루 만에 150억 이탈이라는 제목은 짧고 강렬했다. 댓글 수만 수천 개를 넘겼고 방송국에서도 해당 이슈를 긴급 편성했다. 김말순의 이름은 실명 대신 김모 할머니로 나왔고,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가 상세히 다뤄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조용한 선택에 박수를 보냈고 은행의 태도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 그날 오후 강남 지점의 회의실은 숨막히는 분위기였다. 이재훈 지점장은 본사의 고위 간부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고, 김성태 부장 역시 직접 자리를 지켰다. 회장은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테이블을 3개 두드렸다. 본사 직원들이 모두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었다. 고객 하나가 떠났다고? 그게 그냥 고객이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이어서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응대 절차는 왜 미흡했는지, VIP 고객 데이터를 왜 전 직원과 공유하지 않았는지, 신입 직원을 VIP 창구에 배치한 결정은 누구였는지. 회의는 감정적인 질책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그 속에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단 냉정한 판단이 담겨 있었다. 김성태는 내부 교육 자료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훈은 VIP 응대 전담 인력을 재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지연에 대한 인사 조치도 논의되었지만 일부는 그녀의 나이를 고려해 너무 가혹한 처벌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시각 김말수는 조용히 집안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태블릿 알림이 울렸고 뉴스 헤드라인이 떴다. 고객의 품격을 몰라본 금융 시스템,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그녀는 화면을 조용히 넘겼다. 자신이 주인공인 기사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중심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공감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 존중이었다. 그날 저녁 이재훈 지점장과 김성태 부장이 조용히 그녀의 집을 찾았다. 손에는 사과의 뜻으로 준비한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거실에 들어온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았다. 어제와 달리 준비된 말들이 많았지만 정작 말을 꺼내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김말수는 그들을 조용히 맞이했다. 어떤 사과든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이미 마음은 멀어진 상태였다. 그녀는 질문했다. 내가 평범한 할머니였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두 사람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후 김성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고객의 자산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소한의 진심은 느껴졌지만 결정은 변하지 않았다. 돈은 다시 옮길 수 있지만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이재훈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혹시 우리가 뭔가를 더 해드릴 수 있을까요? 특별 상품? 전용 상담팀? 혹은 회장과의 직접 미팅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말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받았어야 할 최소한의 태도를 그날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의 태블릿이 다시 한번 알림을 울렸다. 인터넷 뉴스에 새로운 기사가 떠올랐다. 김말순 고객 직접 입장 밝히다.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기자와의 짧은 전화 인터뷰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무리한 요구는 없었고 특별한 대우도 바라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했을 뿐이라는 내용이었다. 김성태는 그 기사를 바라보며 전화기를 들었다. 본사에서는 이미 기사에 대한 대응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박지연 직원에 대해서만은 조금만 관용을 베풀어 주실 수 없겠느냐고. 젊은 직원이고 한 번의 실수로 커리어가 망가지게 두고 싶지 않다고. 김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이후의 태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박지연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녀가 느꼈을 후회의 무게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다만 다음엔 다른 누군가가 같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떴다. 말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창가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잠시 고요함이 머물렀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생각했다. 이 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작일지 모른다고. 변화는 크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누군가는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오늘은 자신이 그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믿고 싶었다. 다음 날 오전 김말수는 새로운 은행의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상담을 받았다. 응접실에는 따뜻한 차와 함께 깔끔한 투자 브로셔가 준비되어 있었고 담당 매니저는 그녀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나이가 지긋한 이 매니저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 그녀가 걸어온 금융 이력부터 숙지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통장 내역, 부동산 자산의 흐름, 과거의 예금 스타일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김말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동안 자신이 원했던 건 바로 이런 태도였기 때문이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한 명의 고객을 사람으로 대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존중을 표하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수십 년간 은행에 기대했던 최소한의 가치였다. 상담은 정중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녀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지역 아동센터 기부 계획에 대해 먼저 언급했고 자산의 일부를 사회환원 형태로 운용하고 싶다는 의사도 전했다. 담당자는 깊은 공감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세금 문제, 운용 수익률, 기부처 신뢰도 등 현실적인 고려사항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김말수는 그 자리에서 몇 가지 결정을 내렸다. 예금의 일부는 고정 수익형으로, 일부는 장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사회적 금융상품으로 분산 투자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은 자산 중 일정 금액은 매년 일정 비율로 기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모은 자산이 단지 숫자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VIP 전담 부서는 그녀의 요청으로 계좌 및 기부용 펀드 개설 절차를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녀의 결정을 노년의 자기 만족이라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김말순에게 그것은 책임이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 그리고 자신이 직접 지켜온 신념. 그 모든 것이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은행 측은 그녀의 기부 결정을 언론에 알릴 생각은 없었다. 김말순 역시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언론은 새로운 관점에서 그녀를 다뤘다. 단순한 분노가 아닌 품위 있는 전환의 선택, 강남의 VIP가 아닌 한국 사회의 어른으로서 보여준 길. 헤드라인은 이전과 달랐다. 이번엔 자극보다 존경이 앞섰고 클릭보다 공감이 따라붙었다. 한편 그녀가 떠난 강남 지점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 후폭풍을 견디고 있었다. 박지연은 결국 다른 지점으로 인사이동 조치되었고 이재훈 지점장은 특별 감사 대상에 올랐다. 본사는 고객 응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고 모든 신입 직원은 VIP 응대 전까지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만 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여전히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태도였다. 더 이상 고객을 외양으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경각심이 조직 안에 퍼지고 있었고 매일 아침 회의 때마다 반복되는 문장이 생겼다.
사람을 먼저 보자. 김말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건 보여주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식의 전환이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깨닫고 다음엔 다른 사람에게 더 따뜻한 응대를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작은 동네 슈퍼에 들렀다. 평소 자주 가던 곳이었다. 계산대 너머에 앉아있던 점원은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조용한 동네에 퍼진 이야기였는지 표정이 달랐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다. 김말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많은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태블릿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김말순 고객, 인격적 금융을 요구하다. 오늘 오전 그녀가 했던 상담 내용이 은행 측 내부 블로그를 통해 직원 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누군가는 그녀의 결정을 사회적 의미로 해석했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금융의 본질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조용히 기사를 넘기고 주방으로 향했다. 평소 즐겨 마시던 보리차를 끓이며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베란다 위에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그 화분 속의 식물처럼 그녀의 선택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바쁜 사람들, 여전히 차가운 시선, 여전히 계산적인 구조. 하지만 그 속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변화들이 있었다. 누군가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작은 의지들이 서로 연결될 때 그 사회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김말수는 믿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자신이 그 시작점에 서 있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소리내지 않고도 울림을 만드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향력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김말순의 이야기는 사회 전반에 더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강남의 한 은행에서 벌어진 단순한 응대실수로 보도된 일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그 이면으로 옮겨갔다. 방송국은 특집 보도를 준비했고 금융 전문 유튜브 채널에선 신뢰의 가치라는 주제로 그녀의 사례를 다루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 부모님도 저런 일 당하셨다는 글들이 이어졌고 댓글창에는 분노와 공감, 연대의 표현이 넘쳐났다. 나이든 이들이 겪는 사회적 배제, 외모로 판단하는 금융 서비스,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기본 자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어떤 이는 말했다. 돈이 아니라 존엄이 떠났다. 그 말 한 줄이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일부 은행들은 고령 고객 전담 창구를 신설했고 고객 응대 매뉴얼에는 비언어적 존중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말이나 제스처가 아닌 태도에서부터 진심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신입 직원 교육 과정에서 김말순의 사례는 필수 사례로 다뤄졌고 모의 응대 실습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다. 한 금융권 포럼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따 말순 케이스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돈을 떠나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를 되짚게 만든 계기였다. 실제로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업무 방식을 바꿨다고 밝힌 지점들도 생겨났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오늘의 고객이 말순일 수 있다는 말이 유행처럼 퍼졌다. 그러던 어느 날 김말순은 동네 복지관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전했다. 최근 어르신들 사이에서 말순 할머니처럼 대우받고 싶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일부 어르신들은 본인의 통장을 들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 이전보다 당당하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용했던 세대가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김말수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마음속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자신이 무엇을 바꾸겠다고 나선 건 아니었지만 단지 당연한 걸 요구했을 뿐이지만 그 조용한 행위가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깊이 울렸다. 그날 저녁 김말수는 TV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다뤄지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얼굴은 등장하지 않았고 이름도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었다. 내레이션은 차분했고 편집은 담백했다. 그녀의 선택을 칭송하지도 은행을 공격하지도 않았다. 단지 한 사람의 삶과 그 안에서 지켜낸 존엄을 따라갔을 뿐이다.
다큐멘터리가 끝난 뒤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고령자 금융 배려라는 주제로 전문가 인터뷰가 이어졌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들의 삶을 단순히 약자로 볼 것이 아니라 경험과 자산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말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바라던 세상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새로 옮긴 은행에서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최근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그녀의 담당 매니저가 직접 보낸 것이었다. 짧은 문장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고객님의 한마디 한마디 덕분에 저희 모두가 배웠습니다. 김말수는 손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문장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바깥은 아직 북적였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거실 한쪽에는 손자에게 보낼 편지가 놓여 있었다. 미국에 있는 손자 민재는 이번 일을 SNS를 통해 먼저 알게 되었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친구들과 함께 노인 존중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말수는 그 사실이 대견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자신은 유명해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조용히 응원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빠르고 조명은 여전히 눈부셨다. 하지만 그 안에 조금은 다른 빛이 섞여 있었다. 말없이 흘러가는 듯 보이는 일상 속에도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알았다. 그날의 선택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보다 조용하고 묵직한 방식으로 세상에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후 김말수는 오전 일정을 마치고 집 근처 작은 도서관을 찾았다. 늘 조용하고 정돈된 공간이었다. 평소처럼 역사책 몇 권을 빌리고 나오려던 참에 한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김말순의 이야기를 접하고 처음으로 금융상담을 예약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김말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간판은 그대로였고 버스는 분주히 달렸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마트 점원은 인사를 먼저 건넸고 근처 약국에서는 복약 설명을 더 정석해 주었다.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어느새 사회 한 구석에서 작지만 단단한 울림을 남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이재훈 전 지점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더 이상 은행에 재직 중이지 않다는 말과 함께 꼭 한번 찾아뵙고 싶다는 요청을 남겼다. 김말수는 잠시 생각한 끝에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진심이 전해지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약속한 날 근처 전통 찻집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재훈은 과거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정중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직접 쓴 손편지를 건넸다. 조직을 떠난 뒤 스스로를 돌아보며 쓴 고백이었다. 사람을 숫자로만 보았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이제는 작은 교회에서 노인대상 금융교육 자원봉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였다. 김말수는 편지를 조용히 접고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뒤의 행동이라고.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짧은 대화를 끝으로 두 사람은 일어섰다. 김말수는 찻집을 나오며 느꼈다. 진심은 전해진다는 것을.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 마음은 마음을 알아본다는 사실을. 저녁 무렵 손자 민재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그동안 준비한 캠페인이 지역 청소년센터와 협력해 정기 프로그램으로 확대된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김말수는 화면 속 손자의 얼굴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다음 세대가 무엇을 보고 자라는지는 결국 지금 어른들의 모습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밤이 되자 서울의 불빛은 더욱 선명해졌다. 창밖으로는 자동차 불빛이 길게 이어졌고 아파트 사이사이로 텔레비전 불빛이 번졌다. 김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지난 일기를 펼쳤다. 처음 은행에 갔던 날부터 통장을 열어본 날, 기사를 처음 접한 순간까지 모든 날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한 줄을 덧붙였다. 사람을 숫자로 보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놓은 뒤 조용히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평범한 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의 조용한 걸음은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변화는 거창한 외침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다만 한 번의 단호한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 누군가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따뜻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 눈을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김말수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오늘도 그 믿음 속에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평범한 할머니의 조용한 선택이 우리 사회에 던진 물음은 단순히 은행의 응대 문제를 넘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르게 고쳐나가려는 태도, 야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겉모습이나 나이, 직업, 재산이 아닌 그 사람의 삶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회, 존중이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위로를, 누군가는 용기를, 또 누군가는 반성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감정이 모여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 삶의 온기가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며 채널 구독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